병원 치료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닙니다. 잠들기 전 딱 한 스푼.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중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 쪽으로 몸이 변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또 한 번은 깰 것 같다는 생각 드시나요? 두 번은 당연하고 어떤 날은 세 번 이상이신가요? 만약 두 번 이상이라면 이 영상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밤중 소변은 단순한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뇌의 회복을 끊고 어두운 새벽 넘어질 위험까지 높이는 몸 전체의 경고 신호입니다.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대부분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욕실 바닥이 미끄러지는 순간, 거실을 걷다 발이 살짝 걸리는 그 순간처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고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65세에서 74세 사이 어르신의 약 74%, 75세에서 84세 사이에서는 약 79%, 85세 이상에서는 무려 84%의 낙상이 모두 집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 때문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어르신들께는 결코 가벼운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간요로 인해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는 습관은 어르신들께는 넘어짐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비싼 약도 수술도 병원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집에 있는 것 하나로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밤에 깨는 이유가 되는 습관이 무엇인지, 자기 전 한 스푼으로 야간요를 해결하는 3가지 방법까지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함께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가시나요? 한 번이면 숫자 1, 두 번이면 숫자 2, 세 번 이상이면 숫자 3. 지금 댓글에 그 숫자 하나만 남겨보세요. 댓글 한 번이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종합병원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어르신들의 배뇨 문제를 진료해 온 최재훈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62세 박수은 어르신이 몇 달 전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2번, 어떤 날은 3번씩 소변 때문에 깨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어지럽고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고 다시 잠들기가 겁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밤에 쓰러지면 아내가 모를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도 방광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약을 당장 써야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이야기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잠들기 전에는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TV 보다가 졸리면 그냥 눕습니다. 그 말 속에 밤에 깨는 이유가 되는 습관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잠들기 전까지 몸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습관입니다. 사람의 몸은 침대에 눕는 순간 잠드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밤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문제는 방광이 아니라 밤을 지휘하는 호르몬이 제때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가 늘어나 신장에 이제 소변을 덜 만들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낮에 비해 밤에는 소변량이 줄고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몸이 계속 낮이라고 착각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누워 있는데도 신장은 나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고 방광은 조금만 차도 뇌를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장실 신호로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밝은 불빛입니다. 저녁 시간 내내 켜져 있는 TV 화면과 천장 조명은 눈만 밝히는 게 아니라 뇌에 지금은 활동 시간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눈은 피곤해서 졸린데 머리는 아직 꺼질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로 눕게 되면 몸은 쉬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부터 불빛을 바꾸느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불빛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시계를 보시고 이제 1시간 뒤면 불 끌 시간이다 싶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순간부터 천장에 있는 밝은 조명은 끄고 가능하다면 스탠드나 간접등처럼 눈높이보다 낮은 따뜻한 불빛 하나만 켜두는 게 좋습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켜두는 게 아니라 잠들기 1시간 전쯤에는 화면을 끄고 소리만 남기거나 아예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과 빠른 장면 전환이 멈춰야 내가 이제 오늘은 끝났구나 하고 밤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빛을 먼저 낮춰주면 몸은 아직 침대에 눕지 않았어도 이미 밤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항이뇨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심장 박동도 서서히 속도를 늦추고 방광도 예민함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눕는 순간부터 몸이 싸우지 않고 쉬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불 끄고 눕는 시간이 아니라 불빛을 바꾸는 시간이 잠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스마트폰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깐만 본다는 뉴스 한 줄, 영상 하나, 메시지 확인 몇 분 사이에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자극이 몸의 시계를 다시 낮으로 되돌립니다. 실제로 이런 화면 자극은 수면을 준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자꾸 깨어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언제 끊느냐가 핵심입니다. 불을 끄는 순간이 아니라 잠들기 최소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침대 위가 아니라 방 한쪽이나 거실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침대 옆에 두면 시간만 한번 볼까 하는 순간 다시 손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꼭 확인해야 할 연락이 걱정된다면 화면을 켜지 않아도 전화만 울리도록 설정해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뇌는 다시 낮 모드로 돌아가고 몸은 이제 막 시작하던 밤 준비를 전부 취소해 버립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고 그때부터 밤 리듬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생각들입니다. 내일 일정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은 하루를 다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장도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방광도 예민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생각 흐름도 불빛과 같은 타이밍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눕기 직전이 아니라 불빛을 낮추기 시작하는 그 시간, 즉 잠들기 1시간 전쯤에 생각을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붙잡고 있던 걱정들을 오늘 밤에 해결할 수 없는 일과 내일로 넘겨도 되는 일로 나눠서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선을 긋는 겁니다. 이때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대신 불을 낮춘 상태에서 앉아 있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몸이 먼저 내려오면 생각도 그 뒤를 따라 내려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몸은 밤을 밤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은 들었는데 깊이 잠들지 못하고 조금만 신호가 와도 방광이 먼저 뇌를 깨워버립니다. 이때부터 밤에 깨는 일이 반복되고 그 패턴이 몸의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불빛을 낮추고 화면을 끊고 생각을 미리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질 때 몸은 그제야 이제 정말 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중 소변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는 연습을 하거나 물을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 몸에 분명하게 밤이 왔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면 항이뇨 호르몬도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신장과 방광, 심장과 뇌가 함께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밤중에 자주 깨는 일이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반복해서 깨는 일은 그저 피곤한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장입니다. 둘째는 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낙상 위험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밤에 깨는 습관 하나로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심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우리가 깊이 잠들 때 함께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면 심장 박동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혈압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 시간이 바로 심장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다시 힘을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밤 시간에 혈압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밤에 자는 동안 혈압이 낮보다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면 이 과정이 계속 끊깁니다. 막 쉬려고 하던 심장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심장은 몇 시간마다 억지로 깨워지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밤이 되어도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심장은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밤에 2번 이상 깨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에서 야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 말은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야간에 자주 깨는 일이 심혈관계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밤중에 2번 이상 깨는 사람들이 심장병이나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깨지 않는 사람보다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된 것입니다. 또한 수면 리듬이 깨지면 심장 박동과 혈압 조절을 담당하는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그로 인해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 소변은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건강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뇌 이야기입니다. 뇌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낮 동안 계속 쓰였던 뇌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숨을 고르고 정리를 합니다. 낮에 쌓인 피로를 치우고 쓸데없는 노폐물을 비워내는 시간도 바로 이때입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다음 날 머리가 맑아지는 준비를 하는 것도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에 소변 때문에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깨게 되면 이 과정이 계속 끊깁니다. 막 정리를 하려는 순간마다 다시 불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뇌는 하루 일을 끝내지 못한 채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말을 많이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든다고요. 예전에는 바로 떠오르던 이름이 요즘은 한참을 생각해야 나오고 집중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요. 그런데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밤에 잠이 자주 끊기면서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뇌는 깊이 잠든 시간에만 치매와 관련된 단백질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이 단백질들은 밤에 푹 잠들었을 때 정리됩니다. 그런데 잠이 자주 깨면 이 청소 시간이 중간중간 끊기게 됩니다. 밤중 소변 때문에 잠이 계속 깨는 생활이 이어지면 뇌는 치매 단백질을 치울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는 짧게 자주 쉬어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길게 푹 쉬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깨는 잠은 뇌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방해받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기억력도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 소변은 단순히 잠을 설쳤다는 불편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도 직접 연결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낙상 위험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나서야 위험성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순간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 있지 않습니다. 시야는 어둡고 균형 감각도 낮 동안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일은 어르신들께 결코 가벼운 움직임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 사고의 상당수가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익숙한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야간요로 인해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는 습관은 어르신들께 넘어짐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이 위험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 중 약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밤이나 새벽 시간대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됩니다. 거의 2건 중 1건입니다. 문제는 한 번의 낙상이 그날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만 3달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도 반년 이상 재활 치료가 뒤따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5명 중 1명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통계를 떠올릴 때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생각납니다. 서울에서 혼자 지내시던 69세 한 명이 어르신이셨습니다. 평소에는 산책도 즐기시고 손주들과 공원에도 자주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실 만큼 생활이 활발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 미끄러지셨습니다. 그 한 번의 넘어짐으로 고관절을 다치셨고 수술과 긴 재활이 이어졌습니다. 회복 후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화장실 한번 가려던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랑 오래 놀아주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 말 속에는 통증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진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뒤에 이어진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딸분이 직장을 정리하고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낙상이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놓은 겁니다. 나중에 그 딸분이 저에게 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밤에 자주 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위험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조금만 알았더라면 뭔가 미리 했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밤에 몇 번씩 깨시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영상은 자녀분들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알아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밤에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신가요? 불은 충분히 켜지나요? 센서 등이나 야간 조명이 있으신가요? 문턱은 없으신가요? 낮에는 괜찮아 보여도 밤에는 작은 문턱 하나가 큰 위험이 됩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으신가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는 깔려 있나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잠시라도 잡을 수 있는 지점은 있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잠깐 마음이 걸리신다면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밤에 깨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지금 삶을 지키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밤중 소변 문제는 참고 넘길 불편함이 아닙니다. 심장은 쉬지 못하고 뇌는 회복하지 못하며 몸은 넘어질 위험 속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잠들기 전 한 가지 작은 변화가 필요해집니다. 몸이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간단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 하나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3가지 중에서 하나로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달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숟가락에 아주 소량, 정말 입에 살짝 닿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에는 새벽 시간대에 혈당이 살짝 떨어지면서 몸이 그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잠을 유지하는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각성적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얕아지고 소변 신호도 더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소량의 꿀은 간에 밤 동안 사용할 최소한의 에너지를 미리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몸이 굳이 각성 신호를 켜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밤중 각성이 줄어들면 잠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어디까지나 소량일 때만 해당됩니다. 꿀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 잠을 방해할 수 있고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다른 선택지는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방법은 수분 부담 없이 몸을 밤 모드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핵심은 기름이라는 점이 아니라 소량의 지방이 이와 장에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잠들기 전 아주 적은 양의 지방이 들어오면 몸은 오늘의 섭취가 끝났다고 인식하고 소화와 대사 리듬을 천천히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누그러뜨리고 밤에 유지돼야 할 항이뇨 쪽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돕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단맛이 없고 수분을 거의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밤중 소변을 직접적으로 늘릴 요소가 적습니다. 잠들기 전 한 스푼을 그대로 삼키는 게 아니라 입에 넣고 천천히 넘기면서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고 오히려 잠이 깨기 쉽기 때문에 정말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한 줌이 아닙니다. 두세 알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한 줌은 야식이 되고 두세 알은 신호가 됩니다. 아몬드에는 소량의 지방과 단백질뿐 아니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고 근육과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밤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방광도 예민해지기 쉬운데 이런 신경 안정작용이 밤중 각성과 소변 신호를 줄이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몬드는 수분을 거의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씹는 동작을 통해 섭취 종료 신호를 분명하게 주기 때문에 밤중 소변이 잦은 분들께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양이 늘어나면 소화 활동이 커지고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두세 알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밤은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며칠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몸의 반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꼭 함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TV를 켜두는 습관, 스마트폰 화면을 얼굴 가까이 보는 습관, 불안해서 물을 한 컵 더 마시는 습관. 이 세 가지가 그대로라면 한 스푼의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산에서 오신 박수은 어르신 기억나시죠? 밤마다 꼭 3번씩 화장실에 깨신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1시쯤 한 번, 3시쯤 한 번, 그리고 새벽 5시쯤 또 한 번. 아침이 되면 잤다는 느낌보다 밤새 왔다 갔다 한 기억만 남는다고 하셨죠. 낮에는 늘 피곤했고 신문을 읽다 보면 같은 문장을 몇 번씩 다시 읽게 되고 밤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서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께 제가 권해드린 건 약도 아니었고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잠들기 전 몸에 밤 신호를 주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였습니다. 박수은 어르신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수분 부담이 없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불 끄기 전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천천히 넘기고 그 뒤에는 물컵을 다시 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셨습니다. 3달 뒤 다시 됐을 때 어르신 말씀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한 번만 깨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깨고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3번 깨던 밤이 2번으로 줄고 가끔은 아예 깨지 않는 날이 생긴 겁니다. 어르신은 그게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하루 시작이 훨씬 수월해요. 이 변화가 삶을 완전히 바꾼 건 아닐지 몰라도 밤이 달라지니 하루가 달라졌다는 걸 어르신 본인이 먼저 느끼고 계셨고 아내분도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박수은 어르신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이라도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단순한 생활 팁으로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밤에 몇 번 깨느냐는 그날의 불편함이 아니라 지금 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부담이 적은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담낭이나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같은 한 스푼이라도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따라 하시면 오히려 밤이 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잠자리에 누운 뒤가 아니라 불을 끄기 전 약 10분에서 20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미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무언가를 먹거나 삼키면 위가 불편해질 수 있고 오히려 잠이 깨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 끄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꿀을 선택하신 분들은 숟가락 끝으로 아주 소량만 입에 닿게 하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한 스푼을 그대로 삼키지 말고 입에 넣고 천천히 넘깁니다. 아몬드는 두세 알만 씹어 삼킵니다. 여기서 기준은 배가 찼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먹었다기보다는 몸에 신호를 줬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한 스푼을 한 뒤에는 물을 더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해서 한 모금 더 마시는 순간 밤중 소변 신호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말 입이 마르면 입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몬드처럼 당분이 없는 선택지가 더 안전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밤에 속 쓰림이 잦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을 급하게 삼키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몬드를 두세 알 정도로 시작하거나 이 방법을 아예 건너뛰고 조명이나 수분 섭취 시간부터 먼저 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담낭 질환이 있거나 기름진 음식에 민감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무리해서 따라 하시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미 소변량 조절이 필요한 분들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며칠에 걸쳐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3번 깨던 분이 2번으로 줄고 2번 깨던 분이 1번으로 줄어드는 정도만 되어도 밤과 다음 날 컨디션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밤중 소변은 나이 탓으로만 넘길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밤을 밤답게 돌려주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그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더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밤 건강 심장 뇌 건강처럼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밤에 화장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아야 함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밤부터 하나만 천천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